이번에 사장님 라디오 시즌2 컨셉이 휴먼 다큐지 않습니까? 그 이제 자제분이 고등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원래 부자지간이 되게 서먹서먹하잖아요. 고등학생 자녀분들이 되게 좀 사춘기니까 되게 말도 안 듣고 하실 텐데 어떻게 관계 좋으신가요? 이 관계라는 게 제가 요번에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각자의 관계가 나빠지려면 각자의 역할을 안 하면 나빠진다라고 얘기해요.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엄마한테 돈을 벌어다 주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움직이면 아빠는 역할에 도리를 다 하는 거야. 근데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막 행패 부리고 집에 안 들어오고 엄마랑 싸우면 그런 관계, 가족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에 대한 본분, 학생이면 학생답게 너의 본분을 지키면 우리의 관계는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하자.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아드님 역할 잘 하시나요? 야, 대표님, 네. 좀 동선이 좀 기네요. 네, 뭐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열심히 한다고 하긴 하는데, 바쁘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저희가 뭐 하는 사장님 라디오가 뭐 자극적인 소재가 아니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유튜브를 시작한 입장에서 뭐 국밥 팔아서 건물 지었어요, 뭐 청년 재벌, 뭐 2세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도 어그로 끌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는 그런 채널들이 못하는 거 또 안 하는 걸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 재벌이나 100만 명 중에 뭐 한두 명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담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진짜 우리는 우리 근처에 있는 소상공인 사장님, 우리 어머니 얘기, 우리 아버지 얘기를 담는 건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게 좀 쌓이고 모여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뭐 정치인들이나 뭐 그런 기회에 들어가면은 좀 더 할 나위가 없겠죠. 대표님 기억나세요?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우리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대변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입법을 하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내자. 네. 이게 시작을 했는데, 쉽지 않네요. 솔직히 저는 허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좀 바쁘실 텐데 평생 안 해보신 연기도 하시고 뭐 섭외하시느라 대본 외우시느라 모자란 PD 만나서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대표님께서 기획해 주시고 대본 짜 주시고 영상 편집해 주시고 가끔 대본이 너무 밑도 끝도 없을 때가 많긴 한데 시각은 하지 말든가. 뭐라고요? 장난쳐요 지금? 뭐? 아니에요. 아무튼 대표님도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아유 대표님. 별 말씀을요. 그럼 그 두 분 뭐 사장님을 배우면서 뭐 수익 같은 건 거의 없는 거겠네요. 아니 승규 씨 지금 승규 씨가 수익을 얘기할 건 아니야 지금. 근데 지금 돈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담는 게 그게 먼저라니까요. 저번에 허 대표님 섭외한다고 전화 통화하면서 뭐 네. 대표님 계좌로 100만 원 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좌번호 막 100만 원이요? 저 언제 그랬어요? 아무튼 오늘 갈 곳은 어딘가요? 오늘 갈 곳은 그 푸드 연가라는 곳입니다. 식품업체인데 뭐 도시락을 뭐 판매하기도 하고 뭐 젓갈류 이런 것들을 뭐 판매 유통하는 뭐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락 요즘 어떻게 보면 좀 필수 아이템이긴 한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죠. 아무래도 관심 가는 주제고 좀 트렌디하잖아요. 아무튼 이동할까요? 근데 대표님 이동하시죠. 네, 이동하시죠. 저한테 요즘 왜 그러세요? 뭐라는 거야?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시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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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라디오에서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많이 더우시죠? 저희 이렇게 먼 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승기 씨 우리 군대 때 생각 많이 나네. 그죠? 그렇네요. 그죠? 네. 대표님 그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음식을 당일 조리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납품을 하는 업체고요. 저희는 그냥 요양원이나 뭐 주간보호 노인시설,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학교의 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 여기가 조리실이에요. 이 조리실에서 뭐 군대에서 많이 보셨죠? 네, 이런 것들. 엄청 많네요. 네, 여기 조리실에서 조리를 해서 여기 음식하고 이게 쭉 불판,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냉장고.
와, 진짜 냉장고네요. 엄청 넓고. 네, 네. 많이 보셨죠? 이런 냉장고. 네. 여기는 냉동고. 와, 승기 씨 여기 한번 들어갔다 올래요? 제가 한번 네. 제 문 잠글지도 몰라요. 문 닫죠. 가시죠. 고용노동부 10분 하면 아, 그럼 나 잡혀가면 안 돼요. 안 나가면 안 돼요. 그쵸, 되게 시원하죠. 그리고 냉장고 진짜 여기는 크다. 전처리질, 칼질하는 곳. 네. 예, 그리고 이제 양념류 이런 거는 이제 더우니까 직원들 이렇게 에어컨 그런 걸로 해서 준비를 했고, 뭐 여기는 뭐 제빙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음식물 처리기예요. 그래서 나름 여기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음식물을 그렇게 재활용, 폐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미생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밥 짓는데, 그리고 저희는 식기 같은 경우는 예. 저희 식판 전문 업체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식기를 다 세척해가지고 그러고 와서 뭐 식기나 이런 국그릇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위생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만들고 납품하는 데 집중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고객한테 원스톱 서비스죠. 고객이 편안하게 음식을 들을 수 있게 그 앞에까지 갖다 드리는 게 저희 업무예요. 아, 그러니까 고객은 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고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 일단 올라가셔서 네네, 그러시죠. 얘기 나누실까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예. 이제부터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네네. 뭐 제가 드린 질문이 좀 네. 어렵거나 답하기 조금 난처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조금 중구난방일 수도 있는데 네네. 어차피 다 편집해가지고 이제 네. 맥락에 맞게 짤 거니까 네. 좀 답변 편하게. 네. 아, 좀 체계적으로 좀 짜면서 있겠는데 나 편집하는데 죽을 것 같아 진짜. 제가 요점을 잘 요약해서 편집하시기 편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 예. 보세요.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간단하게 네. 업장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음식하는 공장을 하고 있고, 지금 위탁급식이라고 해서 그런 곳이 한 10군데 되는데, 일반적인 병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그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제조업도 광교동에 제조 공장을 내서 거기에 이제 국전문점으로 국밀키트시죠. 그래서 육개장, 갈비탕, 그다음에 제주식 해장국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해서 저희가 이제 곧 출원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이 소개를 듣자마자 든 생각은 사장님 돈 좀 많이 버시겠다. 돈이 없습니다. 지금 많이 깔아놔서. 지금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이 일을 해왔어요. 학교도 제가 경주에 있는 호텔 학교라고 그런 학교에서 다녔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직장을 호텔로 갔다가 이런 일을 계속 쭉 해오다가 중간에 적성에 안 맞나 이런 좀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좀 하다가 다시 유턴을 하게 됐는데, 이유는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자. 그게 이제 30대 때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일을 전념하고 지금 이런 요식업으로 그래도 한 30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30년이요? 예. 그럼 고향이 그쪽이신 건가요? 아니에요. 고향은 서울이었는데요. 마지막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 그거를 끝나고 수능을 보는 시점에서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라고 지방에서 좀 있다가 와라 그랬는데, 그게 간 게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제 몸에 맞는 옷이 된 것이 않을까. 되게 좋은 교육이 됐네요. 그렇죠. 쭉 군대도 그런 쪽에 갔고, 제대하고도 인천에 그래서 오게 된 거는 아는 지인이 이쪽에 계셔서 인천에 좀 대형 음식점에서 거기서 있으면서 많은 걸 배우고, 제가 창업도 했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캐터링 업체를 차리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이런 캐터링을 한 건 한 5년 정도 됐고요. 제가 코로나 때 좀 한 100평짜리 음식점을 했었어요. 근데 보기 좋게 코로나 때 좀 접게 되고, 그것도 한 4년 정도 했는데 1년을 버텼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아는 지인이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어차피 저는 요식업에 대해서는 나름 조금 많이 해왔던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거죠. 공장은 맨 처음에 이제 그 식당 한 켠에서 시작했어요. 병원이든 요양원이든 거리를 뚫으면 좀 장기적으로 가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는 장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장 저희한테는 어드밴티지 되는 그런 베네핏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 식당 같은 경우는 오늘 오는 손님, 내일 오는 손님 정하지 않는데, 여기는 항상 오늘 식사가 내일 식사,
모래 식사가 똑같으니까 한 달치의 기준을 잡을 수가 있죠. 매출 계획도 그렇죠. 세워주시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조심스럽긴 한데 경쟁력이 어떻게 되세요? 뭐 맛인지 서비스인지 아니면 금액인지. 어차피 금액은 이 바닥에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아, 저희는 그래요? 저는 요식업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요식업의 3요소는 서비스, 맛, 분위기. 네네. 서비스가 제일 좋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맛, 그다음에 분위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분위기를 낼 수 없는 게 우리가 세팅해서 갖다 주는 그런 용기들이 조금 더 클린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맛은 당연한 거고. 너무 당연하죠. 예.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배송해 주시는 직원분들이 조금 주인의식을 갖고 잘 갖다 주시는 이런 부분들. 저도 음식을 계속 해오지만 음식이라는 게 퍼펙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크레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뭐가 어떻다. 이랬을 때 피드백을 빨리 잘해드리는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식품을 하시다 보니 더군다나 좀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신선도나 이런 그렇죠. 측면에서 네. 좀 힘들었던 고객 없으셨어요? 많죠. 힘들었던 고객뿐만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시기가 이제 있어요, 항상. 그러면 오시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온통으로 해가지고 보냉팩에다가 아이스팩 같이 다 넣어서 그래도 사실은 조금 결과치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죄송합니다, 바로 교환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수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 실수를 최소화하고 그래야지 이 고객들이 저희를 믿고 계속 가주시고. 그래서 저는 가장 보람된 거는 우리가 처음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고객들이 다른 쪽에 있는 분들보다 많이 안 바뀌는 거. 예, 쭉 계속 같이 가는 거. 저는 그런 거 같아요. 믿음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대표님의 실수 이런 거 말고 좀 말도 안 되는 게 뭐 진상 같은 손님 없으셨어요? 제가 이쪽 업을 하면서의 가장 진상은 뭐 저희 물건에 대해서 크레임을 거는 것보다 돈 안 주시는 분이 가장 진상. 저한테는. 달결제다 보니까 저희는 식대가 그럼 지금도 못 받은 미수금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쯤에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뭐 지금도 법적인 소송까지는 가 있는 부분이 있고 판결도 제가 이겼는데 네. 뭐 안 주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인터뷰에서 가장 진상이네요. 이거 진짜 최고의 진상이죠. 근데 이게 안 주는 게 어쨌든 본인 먹은 거잖아요. 네. 먹은다면 안 주는 이유가 그냥 배째 이거예요? 아니면은 돈이 없다는 거죠. 뭐. 병원인데 돈이 없대요. 병원인데- 그것도 그냥 일반 식당이 아니라 납품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규모가 많을 거란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진상이에요, 저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이 일을 하시면서 보람찼던 적 있으세요? 어릴 때부터 이 일을 해오면서 보람되고 가장 기분 좋은 거는 딱 하나예요. 고객사들이 너무 맛있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오늘 이거 먹고 힘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음식 하시는 분들은 가장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그거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 업을 해온지도 모르고요. 어, 지인소인데? 지인소 말고 딴 게. 어. 그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하루 일과가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노인시설에 가는 파트도 있다 보니까 저희 오픈은 한 2시 반쯤에 이루어져요. 새벽에도 식사를. 새벽 2시 반이요? 예, 예. 새벽에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네. 그러면 어르신들이 6시나 7시에 아. 드시면 준비하려면 네. 네. 주방에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서 기사님들이 마지막 배송은 2시 반이나 3시쯤 가야지 이제 저녁을 드실 수 있게. 저희 코스는 그래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우리 기사님들이나 조리실에 계시는 분들이 안 계실 때, 그러니까 연차나 이런 걸 가셨을 때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이죠. 아무래도 사장님이시다 보니까 뭐 직접적인 실무보다는 서포트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실무도 많이는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실무보다 조금 외곽에서 지원 사격을 좀 많이 하려고 그러고, 저는 일을 하면서 제로는 항상 그렇거든요. 몸이 빠른 사람이 결과치가 빠른 게 아니라 생각이 빠른 사람이 결과치가 빠르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빨리 결과를 낼까를 많이 생각하자, 같이 생각하자. 우리 직원분들이 일하는 거 옆에서 보고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어요? 제가 조언을 드리고, 그래서 같이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 속 썩이는 직원은 없으세요? 저희 직원이 많다 보니까요. 네네. 속 썩이는 직원은 항상 있어요. 어디 가나 지금은 직원 관리가 제일 힘들죠. 가족 같은 직원, 뭐 마음으로 따뜻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돈 잘 드리면 돼요. 제가 이번 달부터 월급 올려드릴게요. 그럼 또 열심히 하세요. 아, 실질적인 얘기 같아요, 지금. 맞아요. 그 코로나가 이제 조금 풀려가고 있는데 저
업계 뭐 변화가 있으실까요?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뭐 말씀드렸듯이 아침, 점심, 저녁을 고정된 식수, 고정된 밥을 먹는 분들한테 가는 일이라서 코로나의 영향은 없었어요. 수요는 항상 있으니까. 예. 아, 하루에 그 몇 인분 정도? 여기서 하는 게 한 2,000끼? 2,000끼요? 예. 와, 잠깐만 단가를 계산해보면 단가가 약해요. 어마어마하네요. 약해요, 단가가 약해. 1,000원씩만 잡아도 하나부터 몇까지 신경 쓰실 게 너무 많고 많이 매일매일 와요. 신경이라서. 네. 한 번 뭐 소스를 잘못했다든지 조리 과정을 잘못했을 때는 전량을 폐기하거나 그렇죠. 가품 같은 거 하잖아요. 네. 혹시 그렇게 크게 손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손해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거를 원하시면은 바꿔다 드리는데 또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럼 거기서 뭐 다른 거를 배달해 드린다든가 사실은 저희가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저희가 다른 쪽에서 음식을 배달하면 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해드려야 되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가. 네네네. 더군다나 요즘에 온라인 판매도 하시는 것 같은데 밀키트나 뭐 젓갈류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 원래 오프라인 매장을 하셔서 납품을 하셨고 이제는 거기다 추가로 온라인 유통까지 하시는데 네. 온라인 유통하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기까지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교육이나 뭐 어떤 프로그램 컨설팅을 받으신 경험이 일단은 있으신지. 교육은 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직원분이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이라는 게 되게 기다림이 많이 필요하고 네.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행은 해놨는데 사실은 되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네. 여기 소상공인들에게 교육 많이 해주잖아요. 네네네.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본적인 교육인데요. 저도 그 제조업 때문에 시에서 와서 가시는데 물론 교육을 해주시고 교육보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가는 아, 교육보다는 지적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러면 걸려요. 알죠? 알죠, 맞아, 네, 맞아, 알죠. 잘 알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진짜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데스크에 있는 분들이랑의 그 괴리감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저도 이제 어떤 멘토링 뭐 컨설팅을 이제 종종 하거든요. 받고 하기도 하는데 받을 때 느낀 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정답을 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답 나도 아는데 그리고 사실 실무는 모르면서 그럴 때 사실 조금 그냥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좀 짜증도 나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저만 정신 차리는 것 같지 않아요? 직원을 되게 많이 뽑으셨을 텐데 네네. MZ 세대 친구들도 뽑은 적 있으세요? 그쵸, 있죠. 요즘 MG 그러는데 뭐 즐거웠던 에피소드나 좀 짜증났던 에피소드나 뭐 그런 에피소드 있으세요? 아 잠깐만, 그 대표님 지금 신우 씨 여기 계시는데 그런 말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짜증납니까? 너무해요 진짜. 아니 짜증은 아니고 그냥 뭐 됐고 고생하시죠. MG세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친구들 되게 현명하고 똑똑하고 잘하고 그거를 컨트롤해 주는 게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인데 저랑 길게 못 갔던 부분은 제가 컨트롤 못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아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요. 얘가 어디가 가렵거나 이런 부분을 아는데 그걸 긁어줄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관계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중재를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도 어렵고 여기도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수양을 하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면 이분들이 같이 잘 얽힐까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봐야 될 숙제죠. 아,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정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사장님 혹시 자녀 저 있으세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요? 네. 결혼을 되게 일찍 하셨나봐요. 아니요, 나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녀분이 한 2, 3년 뒤에 성인이 된 다음에 네. 나 아빠 사업 물려받을래 아니면 나 아빠 같은 사업 할래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어떤 부모도 반대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어떤 부모도. 네. 왜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가장 외로워요. 그래서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주고 싶은 거죠. 일을 하나 줘도 너가 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가족 경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원짜리 하나를 삥땅을 쳐도 내 아들이 삥땅을 쳤으면 그래
내 새끼 준 건데. 용돈 준 거지 뭐. 네. 근데 남이 삥땅 주면 저 새끼 봐라. 이렇게 나온다. 그쵸.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본인이 자기가 꿈꾸는 또 미래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향해 정진하는 게 훨씬 더 그림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젊으실 때부터 일을 하셨지만 네네. 더 더 어렸을 때는 꿈이 있으셨어요? 꿈은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꾸시는 꿈이 저의 꿈이 아니었을까. 좋은 대학에 가기. 아 근데 진짜 현실. 네, 네. 좋은 대학에 가기, 공부해라. 그게 꿈이었었고. 네. 근데 좋은 대학을 못 갔으니까, 뭐, 이거라도 가봐라. 그래서 음식하는 학교를 가게 됐고, 뭐, 꿈을 꾼다기보다는 그냥 지냈던 거죠. 생활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뭐, 그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요식업에 오면서, 처음에 들어갔던 게 이제 대형, 뭐, 누구나 알게 하는 갈비집이었는데 너무 좋아서 아 나도 이런 곳에 사장이 되어지가 이제 첫 번째 목표였죠.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하나씩 온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의 꿈은 어떤 거세요?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한 2가지 컨셉이 있어요. 2가지 컨셉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 우리 제조 공장이 성장해서 어느 정도 반석에 오르는 거,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저랑 같이 쓸 때 1년 뒤에 지금 매출보다 100% 신장이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저의 작은 소망이죠. 아 정말 멋있는 꿈입니다. 그럼 최근에 행복했던 적 있으세요? 큰 행복보다는 작은 행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단체나 모임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납품했는데 우리 기사님 단톡방에 만약에 저기 농심에서 오늘 밥이 너무 맛있었대요 이런 거, 우리 와이프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거, 뭐 이런 것들, 우리 아들이 네네. 좋은 성적표를, 이런 게 행복이지 큰 행복은 없지 않나. 그리고 행복하다 느꼈으니까 그게 가장 큰 행복이죠. 네. 네. 그러면 반대로 좀 슬펐던 적은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가 가장 슬픈 거죠. 네. 우리가 크레임을 걸렸을 때, 그다음에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아이가 나쁜 성적표를 갖고 왔을 때, 집에서 와이프랑 다퉜을 때, 이런 것들이 슬픈 거죠. 근데 진짜 뭐 집에서 식사나 외식은 좀 안 하시겠어요? 뭐 밖에서 돼지고기 한 근 사는 게 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사는 거에 배거든요. 아 그쵸. 모든 식재료가 못 사겠어요 저는. 아 네. 진짜 그러겠다. 네. 진짜로. 이번에 사장님 라디오 시즌2 컨셉이 네. 휴먼 다큐지 않습니까? 그 이제 자제분이 고등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원래 부자지간이 되게 서먹서먹하잖아요. 고등학생 자녀분들이 되게 좀 사춘기니까 되게 말도 안 듣고 하실 텐데 어떻게 관계 좋으신가요? 이 관계라는 게 제가 요번에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각자의 관계가 나빠지려면 각자의 역할을 안 하면은 나빠진다라고 얘기해요.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엄마한테 돈을 벌어다 주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운영은 아빠는 역할에 도리를 다 하는 거야. 근데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막 행패 부리고 집에 안 들어오고 엄마랑 싸우면 그런 관계, 가족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에 대한 본분, 학생이면 학생답게 너의 본분을 지키면 우리의 관계는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하자.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아드님 역할 잘 하시나요? 야, 이게 잘했다 못했다인데 너무 뼈 있는 일면서 빡 아파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대표 아무래도 그런 거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무튼 그 아드님이 그 공부 되게 잘하세요. 아, 그래요? 관계가 좋았었는데 가고 나서 관계가 별로 안 좋아져요. 너무 잘하는 애들끼리만 모여 있다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공부에 대한 얘기 1도 안 했는데 지금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 아이고. 보고 싶진 않으세요? 기숙생활 하는 거 보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도 바빠요. 아 그래요? 네, 각자들 라이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으로서 정부나 지자체에 바라시는 점 있으세요? 가장 힘들었던 게 직원 인건비.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 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최저임금에 대한 그런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 정부 때까지만 해도 학생들한테 알바비를 8,000원 주면 되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대신 올해 하는 우리 여사님들한테는 한 10,000원 정도를 줬어요. 그러면 갭이 있잖아요. 그쵸, 2,000원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갭이. 근데 지금은 똑같이 줘야 돼요. 잘한다고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하는 사람은 잘 못하는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저희 같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에 그런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럼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대책을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게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노력을 뭐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뭐 되게 좋은 말들보다는 잘하는 사람이 되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좋지만 잘하는 사람이 되자. 결과를 내자. 우리 잘하려고 노력하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실 텐데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더운 날씨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푸드연가 다녀왔는데 의견을 좀 나눠볼까요? 서 대표님 좀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즐거웠고 오늘도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온라인 유통과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온라인 광고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 광고를 모르시고 그래서 기존에 소상공인분들은 장사하실 때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컨설팅이나 교육 강의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온라인 판매는 어쩌면 좀 완전히 다른 수익 모델이잖아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초기 비용도 필요하고 또 광고 비용까지 발생을 하니까 그 기존에 있던 기성세대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접근하기에는 좀 진입장벽이 좀 높긴 하죠. 그렇죠. 저도 사실 소상공인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이라든가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긴 하지만 과연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한테 이걸 과연 어떻게 사업체에 써먹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새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것만 따라해도 좋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시죠? 사업하시는데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도 언제 보고 있고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어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강의나 컨설팅 프로그램도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문을 닫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에 전가옥 할 때였죠. 교육 받고 싶고 강의 받고 싶은데 그걸 그러려면 문을 닫고 가야 돼.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네, 정부에서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 자체를 좀 다시 한번 재고해가지고 더 좋은 협의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규 씨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그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자제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도 뭐 소상공인 자제분들이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런 거를 확장해가지고 그런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뭐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 뭐 이렇게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사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급 줘야 돼, 세금 내야 돼, 임대료 내야 돼, 거래처에 밀린 거 내야 돼. 보는 거야? 퇴근 시간이네요. 직원들- 저 가봐야 돼요.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이러고 삽니다. 아니 무슨 스타트업에 워라벨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님? 대표님 맨날 저러잖아요. 제가 언제요? 아무튼 오늘 영상 편집금 그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시간 되시죠? 오늘은요? 네, 시간 뭐 오늘 하기로 했잖아요. 야, 진짜 전화다. 진짜 전화. 진짜. 대표님 진짜 전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